부모님이 아파트를 물려줬습니다. 세금도 정해진 방식대로 계산해서 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직접 감정평가를 해봤더니 세금이 더 나옵니다. 추가로 내셔야 합니다. 이게 합법일까요? 안녕하세요. 판례인 사이트 365입니다. 오늘 이 판결 처음 들으면 설마 이런 일이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어났고 여러분 주변에서도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살면서 상식이 되고 실제로 돈도 아낄 수 있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박성준 씨는 올해 62입니다. 오랫동안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며 모아온 재산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사회에 나와 자리를 잡는 걸 보면서 살아있는 동안 뭔가 남겨주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 한 채를 두 자녀에게 각각 지분으로 나눠서 증여하기로 한 것입니다. 큰딸 박지은 씨와 아들 박재현 씨 두 자녀 모두 이 아파트의 공동 수증자가 됐습니다. 증여란 대가 없이 재산을 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그냥 넘겨주는 것이죠. 이렇게 재산을 받으면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것이 증여세입니다. 지은 씨와 재현 씨는 세무 신고를 준비했습니다. 핵심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이 아파트를 얼마짜리로 신고해야 하느냐? 법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증여 당시의 시장 가격 즉 시가로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주식처럼 매일 가격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같은 단지에서 거래된 사례가 없으면 시가를 딱 잘라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에서는 시가를 알기 어려울 때 국가가 공표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세금을 계산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충적 평가 방법이라고 합니다. 즉 이 공시가격이 보충적 평가 방법에서 쓰이는 기준값입니다. 시장 가격을 직접 알기 어려우니 정부가 정해준 공시가격으로 대신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공시가격은 통상 실제 시장 가격보다 낮게 책정됩니다. 이 점은 중요한 복선이 됩니다. 지은 씨와 재현 씨는 이 방식으로 증여세를 계산하고 정해진 기한 안에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이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낸 지 몇 달이 지난 뒤였습니다. 이미 신고도 납부도 모두 끝난 상태였는데 세무서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양천 세무서는 두 자녀가 신고한 아파트를 직접 감정평가 의뢰했습니다. 공실력 있는 감정평가법인 두 곳에 연락해서 이 아파트가 실제로 얼마짜리인지 평가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감정평가란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보고 주변 거래 사례와 여러 요인을 분석해서 그 부동산의 실제 가치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중고차를 살 때 전문가에게 차 상태를 꼼꼼히 봐달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죠. 두 감정평가법인이 평가를 마쳤습니다. 그 두 결과의 평균값이 나왔습니다. 지은 씨와 재현 씨가 신고할 때 썼던 공시가격, 기반 금액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세무서는 이 감정 평균액이 이 아파트의 진짜 시가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다시 계산해 두 사람에게 추가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지은 씨와 재현 씨는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계산하고 기한 안에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까지 마쳤는데 나중에 세무서가 직접 감정을 해서 더 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주장은 이것이었습니다. 세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규정은 반드시 법률이 위임한 범위 안에서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가 이번 추가 과세의 근거로 삼은 시행령 규정은 그 위임 범위를 넘어선 것이므로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국회가 만든 법에는 그런 권한을 준 적 없는데 행정부가 시행령으로 멋대로 세금 부과 권한을 늘렸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잠깐 여기서 이 사건의 핵심 개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증여세를 계산할 때 핵심은 재산을 얼마로 볼 것이냐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기준은 증여한 날 그 재산을 시장에 내놓으면 얼마에 팔릴까 하는 가격 즉 시가입니다. 그런데 아파트처럼 자주 거래되지 않는 부동산은 시가를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에는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증여일을 기준으로 전후 일정 기간 안에 감정평가 결과나 거래 사례가 있으면 그것을 시가로 봅니다. 이 기간을 평가 기간이라고 합니다. 증여의 경우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가 그 기간입니다. 마치 유통기한과 비슷합니다. 이 기간 안에 받은 감정평가만 신선한 시가로 인정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법에는 예외도 있습니다. 이 평가 기간을 벗어나더라도 증여일 전 2년 이내 또는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 일정 기간 안에 감정가액을 특별한 가격 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면 평가심의위원회라는 전문가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항이 바로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세무서가 신고 이후에 감정평가를 의뢰했고 그 결과를 시가로 보아 추가 세금을 부과한 근거가 된 것입니다. 1심 법원은 두 사람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세무서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이러했습니다. 시가주의 원칙이란 재산의 객관적인 교환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입니다. 공시가격은 실제 시장 가격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으로만 세금을 내면 사실상 적게 낸 것과 같습니다. 세무서가 신고 이후에도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시가에 더 가까운 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한 시행령 규정은 이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며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은 씨와 재현 씨는 포기하지 않고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의 판단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시행령 규정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대법원에 마지막 도전장을 냈습니다. 대법원도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여 대법관 전원 일치의 결론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재산 평가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그 재산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것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반드시 시가를 기준으로 부과해야 하고, 여기서 시가란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될 때 실제로 형성되는 객관적인 교환 가격을 말합니다. 공시가격이 실제 시장 가격보다 낮다는 것은 누구나 압니다. 그것으로만 세금을 내면 공평하지 않습니다. 세무서가 신고 이후라도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시가에 가까운 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한 시행령 규정은 이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고, 법률이 위임한 범위 안에 있습니다. 이 규정이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 판결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흐름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세무서가 사용한 방식, 즉 납세자가 신고한 뒤에 세무서가 직접 감정을 의뢰해서 추가 과세하는 방식은 원래 꼬마 빌딩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을 중심으로 활용돼 왔습니다. 그런데 2025년부터 국세청이 내부 규정을 바꾸면서 이 감정평가 의뢰 대상이 사실상 모든 부동산으로 전면 확대됐습니다. 아파트나 단독주택 같은 일반 주거용 부동산도 이제는 그 대상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무서는 신고 이후에도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대법원이 확인해준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둘째, 증여 전에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공시가격과 실제 시장 가격의 차이가 클수록 나중에 추가 과세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셋째, 납세자가 먼저 감정평가를 받아서 제출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세요. 납세자가 먼저 공실력 있는 감정평가서를 제출하면 세무서가 별도로 다른 감정을 진행할 근거가 약해집니다. 먼저 선수를 치는 것이 방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감정평가는 비용이 들지만 절세 효과와 비교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미리 시뮬레이션해보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이 판결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냈어도 세무서는 언제든 실제 가치로 다시 묻습니다. 이 판결 하나 알면 상식이 되고 실제로 돈을 아껴줍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딱 3초만 내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꼭 필요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